오랜만에 트럼펫 레슨 보내드립니다. 오늘, 물론 이제 트럼펫 레슨이지만, 우리가 부는 악기들은 다 호흡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트럼펫뿐만이 아니고, 색소폰이 됐던 클라리넷, 또 플룻, 그리고 오보에, 많이 하시진 않겠지만, 바순, 모든 이 호흡을 내서 이 불어내는 악기들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그런 설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레슨은 트럼펫 레슨이지만 이 호흡을 쓰는 악기들은 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여러분들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이 안에가 어떻게 됐는지. 근데 우리가 이제 가늠을 해보면 이 코하고 입하고 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가늠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물 마시다가 사례가 제대로 걸리면은 민망하게도 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괴롭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 코하고 이 입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어떤 통로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들여 마시거나 내뱉거나 할 때, 코하고 입하고 같이 들여 마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입을 닫은 상태에서 코로만 들여 마실 수도 있죠. 그리고 반대로 코는 닫고 입으로만 들여 마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코가 막히고 이 비염이 심한 사람들은 코를 이용해서 숨을 들여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입으로만 자꾸 들여 마시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괴롭잖아요. 잘 때도 이 코가 막혀 있으면은. 그러니까 나가거나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할 때 입하고 코하고 같이 들여 마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들여 마실 때는 짧은 시간에 많은 호흡을 들여 마셔야 되기 때문에 입하고 코하고 이렇게 같이 들여 마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어떤 선생님들은 아예 처음에는 입 호흡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코로만 들여 마시게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입을 고정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를 내게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숨을 들여 마실 때 입하고 같이 들여 마시게 되면 입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이제 앙부셔라고 하는 그 입 모양 틀을 잡아놨던 게 숨을 들여 마실 때 입이 벌어지면서 그게 흐트러지면서 소리를 낼 때 제 자리를 못 찾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숙달이 된 사람들은 바로 그 딱 틀을 내뱉기 전에 딱 잡아가지고 그거를 낼 수가 있는데 이 숙련이 안 된 사람들은 그때 이제 막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틀을 잡아놓고 숨을 쉬면서 벌어지면서 그 틀이 무너지면서 다시 제자리를 잡을 때 입 모양이 이제 딱 제 위치를 못 잡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그게 어려울 것 같으면은 그냥 입을 틀을 딱 이렇게 물어놓고 코로만 쉬어라. 그 뜻에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런 레슨들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숨은 들여 마실 때 편안한 상태에서 시원하게 많이 들여 마셔야 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그쪽을 주장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코하고 입하고 같이 들여 마실 때는 같이 들여 마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쪽으로 가르치는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들어 마셨다가 나갈 때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들어 마실 때는 코하고 입하고 같이 사용해서 쫙 들어 마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갈 때 이게 어떻게 나가느냐? 똑같이 들어간 거와 같은 느낌과 같은 길로 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들어 마실 때는 그러니까 콧구멍이 두 개잖아요. 코하고 입하고 같이 들어 마셔도 나갈 때는 코가 완전히 차단이 된 상태에서 입으로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그래서 제가 그 경험으로 봤을 때는 트럼펫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80% 이상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생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미 그거를 지났다고 하더라도 한 번씩은 거의 다 80%도 아니에요. 한 90% 이상 다 이걸 겪고 넘어가는 어떤 그런 경우들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겪고 이거를 해결해서 넘어가면 다행인데, 이거를 해결을 못하고 심지어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계속 연습을 해 나가시는 경우가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나갈 때 코가 차단이 안 되고 이 입과 코로 이제 들어 마셨을 때처럼 입과 코로 같이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길이 형성이 되면은 심한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절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발전이라는 게 될 수가 없어요. 결코 그거는 실력이 늘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의 어떤 그 개발이라든지 그런 거 기대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트럼펫은 어차피 힘든 악기니까 처음에 이제 힘이 들더라도 나중에는 힘이 좀 덜 들겠지, 이제 힘이 빠지겠지, 좀 편안하게 불겠지, 이런 기대를 갖고 연습을 하시잖아요. 지금 그 상태, 그러니까 코가 차단이 안 된 상태로 호흡을 내뱉는 어떤 그런 상태로 연주를 한다면은 그 어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펫뿐만 아니고 뭐 트럼본이 됐든 혼이 됐든 클라, 플룻, 바순, 오보에 다 악기로 이 호흡으로 내뱉어서 악기 소리를 내는 이 악기를 하는 연주자들이 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좀 한다고 하는 전공생들이나 프로 연주자들도 이거 해결 안 된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막 20년, 30년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자기만의 요령을 터득해서 꾸역꾸역 해나가는데 정말 힘들게 그거는 연주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연주를 할 수 있는 그 수명이랄까? 그것도 굉장히 짧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같은 경우도 어떤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자기 기량을 내는 선수들은 그 생명이 긴데 억지로 그냥 노력만 해가지고 자기 걸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그 어떤 자연스럽지 않고 올바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계속 몸을 쓰는 선수들은 이 생명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악하는 이 음악가들도 연주하는 연주자들도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어떤 문제로 나한테 이게 나타나느냐, 이걸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먼저 이 코가 차단이 안 된 상태에서 바람이 나가면요, 악기에서 콧소리가 나요. 악기에서. 자, 먼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코를 막고 여러분들이 아 하고 한번 길게 한번 내볼게요. 자, 코를 양쪽 다 막았어요, 제가. 그리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코를 막았다가 뗐다가 막았다가 뗐다 하면서 아 소리를 계속 한번 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코를 제 손가락으로 막았다가 뗐다가 하는 과정에서 아 소리를 계속 냈을 때 소리의 변화가 없죠. 이게 코가 차단된 상태예요, 이게. 그러면 코가 차단이 되지 않은 상태는 어떻게 나냐면 이렇게 나요. 지금 막았을 때하고 열었을 때하고 소리 차이가 나죠. 이거는 지금 바람이 나가면서 양쪽 이 호흡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양쪽 갈래를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는 입 쪽으로 나가고 하나는 코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게 나갈 때 양쪽으로 분산돼서 나가게 되면 콧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어떤 음성으로 목소리로 하라고 했을 때는 크게 어렵지 않게 감각을 찾아내시거든요. 이렇게 이 영향이 없어야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감각을 빨리 찾으시는데 악기를 불 때는 이 감각을 잘 못 찾으세요. 그래서 악기도 소리를 낼 때 이 음소로 냈을 때하고 거의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올바로 입으로만 빠졌을 때, 그러니까 나가는 호흡에서 코가 차단되고 입으로만 호흡이 빠지면서 소리를 내면 이런 소리가 나요. 자, 그러면 자꾸 코하고 입하고 같이 나가려고 하면 이런 소리가 나요. 자, 지금 시작하시는 분이나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중급자들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일부러 아주 코맹맹이 소리를 아주 일부러 제가 더 많이 냈는데 이게 조금 덜 나시는 분들이냐 아니면 많이 나시는 분들이냐 이 차이지 완벽하게 이렇게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거든요. 한 100명이면은 한 10명도 안 돼요. 이렇게 호흡을 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자꾸 이렇게 나갈 때 코 쪽으로 바람이 자꾸 뺏기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런 소리가 날 때가 어떤 현상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르든지 안 누르든지 그냥 똑같은 아까 음성이 났을 때처럼 악기를 불 때도 바람이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이 감각을 빨리 캐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감각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이 감에 대해서 잘 말 그대로 감을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수영장 같은데 이렇게 수영장 같은 데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물이 이렇게 목까지 차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물 밑으로 이렇게 쑥 하고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코를 닫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입도 닫죠. 물이 들어가니까. 근데 입 닫는 거는 쉬운데 잘못하면 이 코로 물이 들어가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면 밑으로 이렇게 머리를 담궜다고 했을 때 이 입은 닫으면 그만인데 코는 못 닫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막으면 되지만 손을 안 쓰고 이렇게 수면 밑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콧구멍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물이 안 들어가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스스로가 이렇게 차단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물 밑으로 들어갔을 때 물이 안 들어가게 열려 있는 콧구멍으로 물이 안 들어가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스스로가 하세요? 그게 바로 코 쪽을 차단시킨다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맹맹이 소리들 많이 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이거 코맹맹이 소리 내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코맹맹이 소리를 내려면 일부러 그쪽을 열어주는 거예요. 코 쪽으로 바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맹맹이 소리를 안 내려면은 이 지금 같은 음의 소리가 음색이 완전히 달라지죠. 악기를 불 때는 코맹맹이 소리가 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특히 트럼펫 같은 경우에는 고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엄청난 힘의 압력이 필요하고 압력을 쓰거든요. 그 압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코로 가려고 하는 바람이 코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해져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게 비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저음 쪽으로는 그게 좀 덜 하거든요. 저음 쪽은. 근데 벌써 중음에서 고음 같은 거 올라갈 때는 그냥 코로 그냥 가버려요. 그럼 코로 가면은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코로 뺏기는 순간 입에서만 빠르고 강하게 쏴줘야 될 그 어떤 바람이 코 쪽으로 딱 가는 순간 그 바람의 힘이 완전히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한쪽으로만, 이 좁은 한쪽으로만 바람이 나가야 될 게 코로 딱 뺏겨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 20%, 30% 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람이 나갈 수가 없죠. 고음은 바람의 스피드가 다인데, 그 빠른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바람이 입 쪽으로만 그냥 쭉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감을 이제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빨대 같은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빨대. 여러분들 이렇게 빨대 가지고 한번 있으니까 한번 쭉 불어보세요. 빨대를 가지고. 그럴 때는 결코 웬만하면 코로 가지 않아요. 웬만한 일반인들은 코로 가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딱 보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악기만 되면은 코로 뺏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이 악기가 리드 악기가 있고 피스 악기가 있잖아요. 리드 악기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이 버징을 일으켜야 하는 피스 악기에서 이런 경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문제의 이런 현상의 경우들이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왜 그런지를 아셔야 되는데 리드 악기는 오프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단 오프닝이 확보된 상태에서 바람을 넣기 때문에 입으로만 이렇게 쭉 빠져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피스 악기는 버징이라는 걸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입을 오프닝이 아니고 입술을 닫고 시작하게 돼 있어요. 이 닫은 상태에서 바람이 그 닫은 상태의 입술을 뚫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바람을 내보내면은 열려진 상태에서 오프닝이 있는 상태에서 바람을 낼 때보다 훨씬 더 강한 압력이 걸리면서 그 압을 이기질 못해서 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코 쪽으로 가면 안 되고 만약에 가는지 안 가는지 내가 지금 모르겠다 그러면은 소리 들어보면 일단 코맹맹의 소리가 나요. 이게 100% 다 입으로 나간 거거든요. 근데 코 쪽으로 뺏기면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소리 내시는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요 상태에서 올라가 볼까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올라가면 입으로만 바람이 나가는 상태면 근데 코 쪽으로 뺏기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대부분들 다 이런 문제들을 갖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는 소리가 이렇게 답답하고 맹맹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나갈 때 완전히 차단돼야 될 코가 차단이 안 되고 바람이 나올 때 자꾸 코 쪽으로 빼앗겨서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이 해결책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한 1년 정도 되신 분들이 이런 상태로 계속 연습을 하셨다 그러면은 호흡이 나가는 길이 아예 그쪽으로 지금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이렇게 틀어준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좀 빠르게 이거를 교정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연습이 뭐냐면 바로 텅잉 연습이에요. 텅잉. 텅잉도 저음 쪽에서 텅잉을 많이 연습을 하시면 이게 좀 개선이 돼요. 제가 지금 이 손으로 이 어떤 지금 이 코 쪽으로 갔을 때 답답한 소리에 대한 것을 이 손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시원하게 바람이 빠지고 입으로만 빠지는 상태는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지금 손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이렇게 돼 있다가 자, 우리 입이 이렇게 안 생기고 입술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게 윗입술이고 아랫입술이면 이렇게 닫혀 있다가 이게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게 그렇다고 불 때 이 입술을 이렇게 뒤집어 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흡에 관한 느낌을 말씀드리는 것이 입술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까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느낌이 시원하게 나갈 때는 이렇게 툭 하고 지금 바람이 여기서 입에서 앞쪽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죠? 이렇게 툭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코 쪽으로 가서 잘못 힘이 이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열렸죠. 이것도 열려서 지금 통로가 생겼잖아요. 이 사이가 여기로 바람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열린 거거든요. 지금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열렸죠. 그리고 이 사이가 지금 생겼죠. 그런데 이 느낌은 안 좋은 느낌이에요. 이게 잘못된 느낌이에요. 바람이 나가면은 내가 몸으로 느끼는 거는 이게 맞지. 툭 던지면 바람이 앞으로 툭 던지게 되면 툭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압을 잘못 쓰기 때문에 힘을 잘못 써서 툭 나가긴 나가야 되겠고 버징은 일으켜야 되겠고 그러니까는 힘을 있는 대로 잘못 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구부려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느낌상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다면은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툭 하고. 그래서 그거를 느낌을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텅잉 연습이다. 저음에서 특히 텅잉 연습. 저음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도를 가지고 뭐 개수를 정해두고 뭐 그럴 필요는 없고 한번 천천히 축축축축축 텅잉으로 던져보세요. 이렇게. 자, 이게 지금 올바른 지금 상태고 소리인데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시키면은 이렇게 돼요. 소리도 답답하고 벌써 힘들어 보이잖아요. 지금 이런 이미지가 나오죠. 이렇게 오그라드는 이미지. 이거를 토 이런 이미지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도 닦는 기분으로 이 한음 가지고 저음으로 계속 텅잉을 던져보면은 이게 처음에는 오그라든 상태로 이 굳으신 분들이 이 연습만 가지고 1시간을 하고 하루를 하고 이틀을 하고 열흘을 하잖아요. 이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처음에는 여기서 톡톡톡톡 이렇게 잡고 있던 걸 못 고치다가 점점점 투 이렇게 되다가 투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투 이렇게까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학생들이나 이 레슨생들, 취미생들을 가르쳐 봤을 때 지금 이 코로 가는 어떤 그 답답함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데 가장 효과를 본 게 이 저음 텅잉이었어요. 저음을 가지고 지금 이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올바르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차이는 날 거예요. 잘못된 거. 딱 들으면 이게 뭐 답답하고 잘못됐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된 호흡으로 이렇게 빠져지는 형태에서 텅잉이 되면은 벌써 악기의 울림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악기가 뭔가 이렇게 찡찡찡찡 울려주는 느낌이 나요. 그 다음에 C도 해보고 지금 도였거든요. 그 다음에 C 플랫. 그리고 이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솔 정도까지 도달하게 되면 이제 막 팩 살고 소리 안 나고 이럴 거예요. 이렇게. 그럴수록에 차분하게
일단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소리를 줄이세요. 소리를 줄이고 바람이 튀어나가는 속도도 조금 좀 느리게 내보낸다 생각하고 살살 달래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인내심을 가지고 안 되더라도 한 10분 정도 하고 이건 안 되네 그리고 때려치면은 이거는 답이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여러분들 소리 발전에 있어서 반드시 이거는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달이 되든 1년이 되든 이거는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돼요. 연습도 계속 하셔야 되고. 저도 지금 매일 하는 연습이에요. 지금 이런 연습은 저음에서 텅잉으로 계속 이렇게 툭툭툭 던지면서 제대로 된 호흡을 빼주는 상태가 지금 되고 있느냐에 대한 체크는 저도 지금 매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텅잉할 때 어쨌든 텅잉이라는 건 혀를 사용하잖아요. 혀 끝이 어디까지 나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 혀는요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혀 끝이 1mm라도 살짝 나오는 상태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가 이 앞니가 이거 이의 이 뒤쪽 있잖아요. 이 뒤쪽을 이렇게 쳐가지고 텅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레가토 텅잉하고 그럴 때 그런 것도 쓰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습을 할 때나 어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하는 노멀한 텅잉은요 혀 끝이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로 한 1mm라도 바깥으로 나오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혀 끝이 조금 많이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소리가 이렇게 딱딱 안 걸리고 새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도 계속 시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소리가 텅잉을 할 때 이렇게 딱딱딱 때려주는 그런 소리가 나면서 팍팍팍 터지거든요. 만약에 혀 끝이 이 사이로 안 나오고 이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또 이렇게 오그라드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팍팍 던지려면 혀 끝을 과감하게 이 사이 바깥으로 약간이라도 꺼내내서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우리 옛날에 그런 말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수박 먹을 때 입에 씨가 있으면 이렇게 씨 이렇게 뱉을 때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사실 생각보다 이 혀 끝이 적극적으로 입 바깥으로 나오거든요. 즉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와 비슷한 정도로 혀 끝을 바깥으로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씨 뱉을 때 이렇게 뱉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뱉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빡빡 소리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속도를 조금 한번 내보세요. 사실은 이 정도 속도로 계속 연타를 쳐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그라든 게 빠지는데 도움이 돼요. 되면 그 다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연타를 치더라도 마지막 음은 항상 길게 처리를 하십시오. 그래 마지막 음은 길게 처리하면서 연타를 치고 오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쭉 하고 한 방향으로 시원하게 빠지는지 그걸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 C 그 다음 C 플랫 그 다음 라 그 다음에 라 플랫 그 다음 솔 그 다음에 마지막 파샵까지 솔 플랫까지 그리고 이게 충분히 됐어. 이제 저음에서 도 밑으로 조금
소리가 팍팍 터지고 좀 어떤 볼륨감이 있는 톤이 시원시원하게 나온다. 그럼 그때 살짝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음 예를 들어서 소울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저음과 중음은 우리가 숙달되지 않은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그 생각을 조금 바꾸실 게 도에서 연타를 칠 때와 솔에서 연타를 칠 때가 같다는 최면을 자꾸 거세요. 그러니까 느낌은 다르다는 건 저는 이해는 하는데 하지만 이건 같은 거야. 같은 기분이고 그냥 바람만 조금 더 빨리 보내면 똑같은 거야.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는 만만하니까 그냥 편한데 솔만 되면 벌써 이제 이제 올라가네.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시거든요. 그게 아니고 저음에서 했으면 똑같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별 문제가 없이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그리고 한 1년 정도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이제 고음까지도 같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해요. 이게 저음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옥타브. 레벨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급하게 올라가면 절대 안 돼요. 저음에서 한 적어도 2, 3개월은 계속 저음에서 계속 쓰셔야 돼요. 미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발전될 건지를. 그 다음. 됐으면, 이제 이게 계속 이제 반복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숙련이 되잖아요? 그럼 고음도 똑같아요. 제가 지금 이 솔을 냈는데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기 힘들 거예요. 어떻게 저 밑에 하고 투옥타브 솔하고 느낌이 같냐. 이해 힘들다는 것을 그거를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이 저를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왜 이걸 똑같다고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밑에 도나 투옥타브 솔이나 턴갱할 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바람만 빨리 내뱉는다는 생각밖에 안 해요. 물론 저는 숙련이 돼서 그게 되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비슷한 레벨에 오시려면은 제가 밟아왔던 길을 그대로 따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저음에서 진짜 오랜 세월 동안 수없이 터터터터 하고 엄청나게 던져왔어요. 그때 뭘 생각했느냐? 코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음이 안 나시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 바람이 뺏겨서 낼 수 있는 걸 못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힘은 있는 대로 들고 지금 빠지질 못하니까 지금 코로 간 거예요. 그게 이 현상이 뭐냐면 코로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 뺏기니까 입으로 지금 빠르게 나와야 될 게 지금 힘을 못 받고 지금 이쪽으로 지금 뺏기는 거거든요. 그거를 오롯이 이쪽으로만 보내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고음을 낼 때는 뭐 단전에 힘도 들어가고 또 이 어떤 몸의 텐션도 조절을 해야 될 줄 알아야 되겠지만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먼 훗날의 얘기고 일단은 코로 가는 거를 없애야 돼요. 코로 가는 거. 그래서 제가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을 가르쳐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코로 바람이 가는 문제 때문에 이 부는 악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실력 향상이 더딘 경우들을 무수히 많이 봤다. 그래서 어쨌든 이 코로 가는 현상은 없어야 한다. 절대 나면 안 되는 콧소리. 오늘 제목입니다. 절대 나면 안 되는 콧소리라는 게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악기를 부실 때 지금 내가
코로 바람이 뺏기고 있느냐 안 뺏기고 있느냐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부시는 거를 찍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판단을 해드릴게요.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지금 상태가 나갈 때, 바람이 나갈 때 코 쪽으로 뺏기는지 안 뺏기는지 대부분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할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레슨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진짜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